안녕하십니까, 홍청원입니다. 오늘 제 공개 강의의 주제는 실제 악곡을 통한 시창 청음의 통합적 학습입니다. 시창 청음 수업은 대부분의 음악대학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중 예고를 나오지 않은 학생들은 보통 대학에 와서 처음 이 수업을 접하게 되는데 학생들 간의 재능과 노력의 차이로 인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창 청음 수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선율, 리듬, 화음 등을 부르고 듣는 것이고 수업의 진도가 느릴 경우에는 이 시창과 청음만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창 청음 수업의 본질적인 목표는 실제 악곡을 잘 연주하고 잘 듣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음악을 구성하는 음악 이론 및 작곡 기법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창과 청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음악 이론이 선행학습되어 있거나 동시에 학습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다양한 교수법이 존재하는 수업에서는 시창 청음과 음악 이론이 통합되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적 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시창과 청음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대 필수 과목들이 상당히 세부적입니다. 기초음악이론, 화성법, 대입법, 시창청음 등으로 과목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통합학습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파리음악원의 예를 들면 기악과의 경우 1학년 때 퍼포먼스용 뮤지컬이라는 시창청음과 기초음악이론이 통합된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학년 때에는 음악 분석이 필수 과목이고 화성법, 대입법 등은 선택 과목입니다. 오늘 제 공개 강의에서는 실제 악곡을 이용해서 시창, 문헌, 음악이론, 화성법, 음악 분석 등이 통합된 수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가곡을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고 작품 배경 및 가사, 형식, 선율, 화성, 피아노 반주형의 분석 등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음악적 표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보여집니다. 이러한 통합 수업은 청음 수업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공개 강의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배포된 자료에 수업 계획서와 수업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드리자면 실제 악곡을 악보 없이 듣기만으로만 분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율을 듣고 적거나 작품의 형식, 악절, 조성, 동기, 화성, 텍스처 등을 듣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통합 수업은 선행학습이 잘 되어 있는 작곡가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고 어울리겠지만 교육자들의 연구를 통해 기악과나 성악가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통합 수업이 사실상 연주자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창 수업에서는 슈베르트의 가곡 젊은이와 시내물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가곡은 그의 연가곡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중 19번째 곡에 해당되는 곡이죠. 한 젊은이가 물방앗간에서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 아가씨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는 불행하게도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심한 젊은이는 그만 시냇물에 빠져 죽는다는 아주 슬픈 내용입니다. 이 가곡에서 젊은이가 시냇물에 빠져 죽기 직전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먼저 이 가곡의 가사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술 가곡은 보통 가사의 내용과 음악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곡의 가사는 총 3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악보에서 보듯이 처음 1절은 젊은이, 2절은 시냇물, 3절은 젊은이가 노래 부른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에서는 젊은이가 그 시련의 상실감에 굉장히 슬퍼하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은 그러한 상심한 젊은이를 시냇물이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젊은이가 그러한 이제 시냇물의 친절에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시냇물아, 너는 사랑을 아느냐? 나는 그렇지만 너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싶다. 즉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노래를 불러보겠는데요. 먼저 노래를 부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러니까 가사를 부르진 않습니다. 계명창법으로 하겠습니다. 고정도법으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당연히 음정, 그다음에 리듬 같은 기술적인 요소들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불러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방금 배운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감정을 이끌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 가사의 내용이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되었나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해답은 바로 형식, 그다음에 선율, 조성, 그다음에 피아노 반주형의 해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잘 부르셨습니다. 좀 중간에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에 불러본 거니까 그 정도면 잘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래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우선 가사의 내용을 음악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가곡의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사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조는 변형된 유절 형식입니다. 변형된 유절 가곡 형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형된 유절 가곡 형식이란 뭡니까? 1절의 멜로디가 2절의 멜로디가 다르고 그다음에 1절의 멜로디와 3절의 멜로디가 같습니다. 즉 유절 형식과 통절 형식이 결합된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가곡의 가사의 구조와 관련이 있죠.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1절은 누가 부르죠? 젊은이가 부르고요. 2절은 시냇물, 3절은 다시 젊은이. 그렇기 때문에 1절과 3절의 멜로디는 같고 2절이 다른 멜로디를 사용하는 변형된 유절 가곡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생각을 다 해보셨겠지만 가사의 내용 자체를 피아노 반주형과 그다음에 성악선율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가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1절에서 젊은이가 무엇을 노래했죠? 젊은이는 실현당한 그 상실감을 아주 애절하게 노래했습니다.
그 애절함을 이 음악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조성이 E 마이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슬픔을 느낄 수 있고요. 그렇고 또 반주가 굉장히 심플하면서 슬픔을 같이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 E 마이너라는 단조 조성이 그러니까 젊은이의 상실감을 굉장히 잘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선율 자체도 어땠습니까? 굉장히 애절한 선율이었죠. 그다음에 그리고 피아노 반주형은 굉장히 조용한 화음 반주였죠. 이런 것들이 젊은이의 지금 굉장히 비참한 심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말한 김에 2절의 가사의 내용은 뭐였죠? 2절은 신혼인물이 위로를 해주고 있는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것이 그러면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A와 다르게 B는 반주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선율적이고 또 반대로 장조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말했어요. 지금 가장 큰 변화는 1절에 비해서 2절은 조성이 단조에서 장조로 변했습니다. 이 장조의 조성은 굉장히 분위기가 밝죠. 그래서 시냇물이 지금 젊은이한테 위로를 해주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반주형이 지금 굉장히 흐르는 듯한 16분음표의 반주형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것은 흐르는 시냇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굉장히 음악 자체에서 표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3절, 마지막 3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3절은 그 B와 같이 반주는 똑같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반주는 똑같이 진행되는데 또 선율은 A와 같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나그네가 처음 했던 거를 반복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절은 지금 다시 젊은이가 어땠습니까? 시냇물의 그 친절함에 고마워하면서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을 하죠. 넌 사랑을 아느냐? 난 네 품에서 영원히 안식을 얻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와 시냇물이 서로 대화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멜로디 자체는 젊은이의 1절 멜로디를 그대로 사용했고 반주형을 바로 2절의 시냇물 반주형을 가지고 와서 결합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이와 시냇물의 대화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았는데요. 여러분, 곡의 후반부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시 장조로 바뀝니다, 선생님. 장조. 그렇다면 장조 잘 찾았습니다. E 마이너가 원조였고 그게 조성이 다시 E 메이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을 E 마이너로 해서 끝을 메이저로 끝나는 굉장히 전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사의 내용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 장조의 조성은 과연 가사에서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그 젊은이의 안식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안식은 바로 예, 그렇죠. 그 시냇물이 이제 위로를 했지만 젊은이는 그 시냇물에 대해서 위로에 대해서 감사를 했죠. 그렇지만 젊은이는 결국 그 시련의 상처를 못 이기고 시냇물에게 빠져 죽으려고 이제 이미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가사에서는 그 죽음을 바로 안식으로 표현을 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비참한 심정을 마이너로 표현했다면 오히려 3절의 그러한 이제 영원한 안식을 그와 반대되는 장조로서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굉장히 우리는 장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은 젊은이가 영원한 안식을 갖게 되는 굉장히 비극적인 내용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가사의 내용과 음악이 어떻게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서 표현되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이 외에 선율의 그러한 요소들, 특히 음정 간격, 그다음에 화음, 그다음에 이제 악절 구조 같은 것들을 분석해 보면서 직접 한번 노래를 더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사를 표현하는 음악적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실제로 음악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래를 불러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악기에서 제가 끊고 다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시, 시라, 솔, 파, 시, 파, 시, 레, 시라, 파, 솔, 솔, 시라, 솔, 파, 도, 파, 미, 레, 파, 시라, 솔, 파, 미. 네, 여기까지가 바로 첫 번째 악절입니다. 총 1절은 3개의 악절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까지가 첫 번째 악절이고 이렇게 악절을 구분하는 방식은 굉장히 음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노래를 굉장히 소리를 잘 내고 부르긴 했는데 그것이 구분 없이 쭉 그냥 호흡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악절을 잘 구분해서 불러야 할 필요는 있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노래가 시작하는 세 번째, 네 번째 마디입니다. 그 두 마디를 잘 비교해 보시면 선율적 특징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어떠한 특징이죠? 처음에는 자, 이걸 바로 뭐라고 하죠? 순차 진행이죠. 순차 진행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는 도약 진행입니다. 이 순차 진행과 도약 진행이 선율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잘 이용해서 노래를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네 번째 마디의 도약 진행에서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음정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음정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와 덧붙여서 더 음악적인 표현을 위해서 두 개의 시가 있습니다. 도약을 통해서 파시, 그 다음에 또 파시. 두 번의 시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은 아까 노래를 불렀을 때 그 두 번의 시를 다 똑같은 음색으로 불렀어요. 근데 이때 이 두 개의 시를 서로 다른 음색으로 부른다면 훨씬 더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방법은 이제 이 두 시의 기능에 따라 달라지는데 첫 번째 시는 딱 어떻습니까? 두 파샵 사이에 끼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부를 필요는 없고 그냥 정확한 음정으로 스쳐 지나가듯이 부르시면 돼요. 자,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여러분이 처음부터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끼어 있는 시를 빼고 이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시라솔파파. 예, 잘했습니다. 그렇게 레가토로 순차 하이 진행을 쭉 내려오셔서 파 두 번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그 느낌으로 살짝 시를 끼워 놓기 바랍니다. 바로 느낌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시작. 시라솔파시파. 네,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시로 향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까 그 두 시가 정말 똑같았어요. 그러면 별로 이렇게 음악적으로 좋은 표현은 아니고 이때는 여러분 두 번째 시는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더 크게 불러야 될까요? 더 줄여야 될까요? 크게 불렀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느낌은. 예, 굉장히 크게 불러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큰 것보다는 굉장히 음색을 바꿔서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음에 관련이 있죠. 바로 그 다음 음이 어디로 갑니까? 5마디에서 레샵이라는 이 레샵이라는 가장 중요한 음, 바로 이 마이너의 조성에서 어떤 음이죠? 이끈음이죠. 이끈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시와 달리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죠. 파. 그렇기 때문에 이 레샵이라는 중요한 음을 아주 잘 내기 위해서는 그 직전에 두 번째 시는 아주 준비된 색깔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크고 좀 약간 더 강조를 해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느낌은 이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서로 두 개의 시가 다른 음색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레샵까지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시라솔파시파 시라파솔. 예,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두 시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샵까지는 잘 부르셨는데요. 이 레샵 아까 말했듯이 이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이 악보를 안 보고 우선 레샵은 어디로 갈까요? 레샵 다음에 어디로 가고 싶어요? 예, 그렇죠. 이끈음에서 으뜸음, 미로 가고 싶죠. 그때 약간 샘열림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레샵, 그다음에 미 약간 흐려지면서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악보상에서는 이 레샵이 미로 가진 않지만 그 레샵이 울림과 동시에 바로 긴장감이 풀어지는 형태로서 자연스럽게 음악적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 네 마디를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시라솔파시파 시라파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론을 적용시켜서 한번 봤습니다.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선 중요한 변화가 하나 보입니다. 네, 8마디를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보입니까? 네, 방금 말했듯이 나폴리 6화음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선율이죠. 선율의 파내추럴입니다. 파내추럴. 그러니까 즉, E 마이너의 두 번째 음이 제자리된
이럴 경우 보통 거의 90% 이상은 나폴리 6함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파트를 보시면 반주에서도 이미 강렬하게 나폴리 6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럴 때는 노래 부르는 입장에서 그 나폴리 6함의 색깔 변화를 확실하게 인식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은 소리를 굉장히 잘 내긴 냈지만 여기가 나폴리 6함인지 아니면 그냥 화음인지 아무 인식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 첫 두 마디, 3, 4마디랑 비교를 해본다면 3, 4마디죠. 그 다음에 7, 8마디죠. 자, 어떻습니까? 소리가 굉장히 달라져야 되겠죠. 파샵과 파네츄라는 굉장히 다른 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나폴리 6함이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뭔가 의도적으로 바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크게 부르시든지 아니면 조금 강조를 하든지 그러면 굉장히 이 나폴리 6함의 제자리된 두 번째 음을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바로 9마디, 10마디 하는데요. 선율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선율이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레샵부터 올라갔다가 다시 순치 하행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럴 경우는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템 리듬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올라갈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하죠? 굉장히 크게, 점점 크게.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작게. 이런 걸 더 이 안에서 표현을 해준다면 굉장히 음악적으로 더 좋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 음입니다. 언제나 악절의 마지막 음 자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을 강조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려지면서 음악적으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아노는 이렇게 칠 수 있지만 노래도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표현 방법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첫 번째 악절을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그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잘 불러보십시오. 시작. 시라 솔파 시파 시레 시라 파솔 솔 시라 솔파 솔파 미레 파 시라 솔파 미. 네, 조금 더 숙달되게 연습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아까보다는 훨씬 더 음악의 표현의 의지는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악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악절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아까 이제 불렀을 때 이미 느끼신 분이 있지만 선율이 좀 어땠어요? 굉장히 격한 뭔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그냥 단순히 선율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번째 악절은 굉장히 화음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이 부분은 사실 다른 조에서 빌려온 오도들, 특히 도미난트 화음들, 특히 부속 칠화음, 부가음 칠화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조의 도미난트들은 결국 또 다른 긴장감을 유발하고 또 다른 색깔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통 듣는 사람이나 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감정의 동요를 되게 쉽게 느끼는 화음 진행들입니다. 자, 첫 시작부터 자, 여기는 어떤 조로 느끼십니까? A 마이너에서 빌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 마이너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4도에 대한 5도라는 부속 칠함을 사용한 부분이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무슨 조죠? 예, G 메이저입니다. 그래서 G 메이저에서 빌려왔지만 E 마이너스 분석하게 되면 3도에 대한 5도 세븐이라는 또 다른 부속 칠함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E 마이너의 음계에서가 아닌 다른 조에서 빌려온 부속 칠함들의 연속 진행으로 인해서 여기는 우리들이 좀 더 감정적으로 굉장히 다른 격한 감정을 좀 소위 말하자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율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피아노 반주에서 느껴지는 이런 화음의 색깔들을 잘 듣고 실제로 노래할 때 그것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중요한 일이 나죠. 자, 세 번째 단에서 다섯 번째 마디 보시면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까 배웠지만 어떤 화음이죠? 나폴리 6화음입니다. 이 부분은. 자, 근데 그렇지만 첫 번째 악절에서 나왔던 나폴리 6화음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악절의 나폴리 6화음은
자, 이렇게 됐고 이 부분은 자,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선율, 그쵸? 아까 첫 번째는 파 제자리, 그러니까 즉 제자리 된 두 번째 음이 먼저 나왔지만 이 부분은 그것이 아닌 도라는 음이 다른 음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율로만 봤을 때는 나폴리 육함이라고 모르지만 확실히 이 부분은 나폴리 육함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이 도부터 그 도부터 확실히 나폴리 육함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색깔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는 파 내추럴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바로 바꿨지만 여기는 다른 화합인 줄 착각해서 안 바꾸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도도 굉장히 중요한 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강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폴리 육함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세 번째 단 마지막 마디 보시면 이 마디 바로 요 코드. 이 코드의 성질은 무엇일까요?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감칠함입니다. 감칠함.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조성의 결국 이 마이너의 감칠함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조성의 감칠함, 즉 이 부분은 바로 뒤에 나오는 도미넌트, 즉 5도에 대한 7도 칠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은 굉장히 또 다른 긴장감이에요. 굉장히 이 감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좀 뭔가 끌어오르는 약간 긴장감이 있죠. 그거를 잘 선율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두 번째 악절 마지막 음입니다. 이 긴장감이 해소가 돼요? 정말? 어때요? 지금 여기서는 5도, 즉 5도로 끝나는 반종지인데 반종지 자체는 5도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긴장감은 자체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즉 앞에 생성됐던 감칠함의 긴장감을 그대로 끌고 와서 이 C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마지막 두 마디. 자, 이거를 계속 줄이지 말고 더 계속 음을 유지시켜서 강하게 긴장감을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악절을 다시 한번 지금까지 말한 것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 마지막 마디부터 시작. 시시마레도시라 솔파도시라 시시라 솔도라파 파미파솔파솔 미시. 예,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네 마디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더 훨씬 더 나폴리 육함에서 더 색깔을 바꾸고 이 부분도 더 약간의 크레센트를 통해서 마지막 C까지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다 선율이 평이하게 똑같이 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좀 약간 격정적으로 조금 두 번째 악절을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이 다음에 이제 바로 세 번째 악절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악절의 시작 음은 바로 뭐죠? 그 전마디의 시와 똑같은 바로 동일한 음, 시로 시작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마디의 그 시랑 이 시작하는 이제 이 시를 똑같은 색깔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굉장히 강한 긴장감으로 끝냈다면 이제는 새로운 악절이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여리게 색깔을 바꿔서 연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 말한 김에 이 부분 세 번째 악절은 첫 번째 악절을 그대로 반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악절의 반복 시 두 악절을 똑같이 부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조금 다르게 대조적으로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 여리게 시작한 김에 조금 전체적으로 이 세 번째 악절을 조금 더 첫 번째 악절에 비해서 좀 더 여리고 그다음에 좀 더 어둡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바로 1절이 끝나자마자 2절로 넘어가는데 2절의 내용은 굉장히 시냇물의 위로, 즉 밝은 장조로 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밝은 장조를 확실하게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1절 마지막 부분을 좀 더 여리고 어둡게 표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그 부분 세 번째 단 마지막 마디 감칠함부터 한번 불러서 한번 세 번째 악절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 미파솔파솔 미시 시라솔파시파 시레시라파솔 시시라솔파도파 미레파시라솔파미.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론과 그다음에 실제 노래를 적용시켜서 한번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장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청음 수업에서는 슈만의 피아노곡 어린이 전경 중 첫 번째 작품인 미지의 나라에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즉 청음과 분석을 통합시켜서 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수업 방법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악보, 시, 듣기만으로만 음악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 듣는 요소들은 먼저 형식, 그다음에 동기, 종지, 조성, 그다음에 그 텍스처 같은 여러 가지 분석적 요소들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할 테니까 듣고 전체적인 형식을 한번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형식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악절을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형식 안에는 여러 개의 악절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악절을 듣고 그 악절이 종지를 하느냐 아니냐를 잘 인식하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악절이 몇 번 더 나타나느냐 이것을 잘 들어보시면 형식을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자, 전체적인 형식을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형식이 생각나십니까? 삼부형 네, 3부 형식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A, B. 네, 지금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총 3개의 악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악절이 종지를 한 다음에 바로 새로운 악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악절이 반복을 하는데 이 세 번째 악절의 정체는 바로 첫 번째 악절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악절로 이루어진 3부 형식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보았으니까 이제는 그 대조적인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별로 한번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부분을 다시 듣고 이 부분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즉, 지금 여러 가지 성부로 되어 있지만 맨 위의 성부의 주선율과 그다음에 맨 아래 성부의 베이스 라인을 한번 처음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 적으셨죠? 박자는 4분의 2박자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조성이 뭘로 나와 있죠? G 메이저. G 메이저. 네, G 메이저로 시작해서 G 메이저로 끝나는 지금 그러한 조성의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디 수가 나왔습니까? 총 몇 마디로 되어 있습니까? 8마디. 네, 8마디입니다. 이 8마디는 기본 보통 이제 음악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악절 구조인데요. 정확하게 8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 종지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종지의 용형은 무엇입니까? 예,